시댁에서 밥 먹을 때마다 몸이 아프다. 오늘도 점심 먹고 집에 오면 별 다를 바 없이 복통으로 화장실에 갇혀 있었어. 안녕 괜찮아. 오늘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남편이 계속 나한테 전화했어. 문 밖으로 나갔더니 약하게 대답했다.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버틸게. 집에 와서 처음 화장실로 달려갔을 때보다 훨씬 나아졌어. 마침내 나왔을 때 남편은 걱정스러운 차를 손에 들고 거기 서 있었다. 리사 창백해 보여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그 사람이 저를 데려갈 차 열쇠를 들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잘 누워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걸 먹었고 괜찮아요. 하지만 당신은 연약해요. 알리사 그럴 수 없어요. 오늘 그 사람의 평소 농담을 비웃지 마세요. 나를 130% 이상 숭배하는 건 사실이지만 나는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위장이 예민한 게 사실이다. 위생에 민감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항상 유통기한을 조심하며 조금이라도 상한 것은 먹지 않도록 조심했다. 남편에게 손을 내밀다. 데이비드 가족은 유통기한에 전혀 관심이 없다. 유통기한이 지난 통조림 우유와 요거트를 아무 생각 없이 먹을 것이다. 그들은 든든한 대가족이다. 항상 먹고 웃는다. 나는 처음에는 그들의 에너지에 압도당했지만 그들은 데이빗 같은 좋은 사람들. 아직도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우유 5병 사시는데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만 냉장고에 항상 나이를 알 수 없는 음식이 가득 차 있어서 내가 항상 배탈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리서입니다. 32세 회사원입니다. 저는 데이비드와 2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는 남동생 3명과 자매 1명을 둔 5남매 중 장남입니다. 둘째, 셋째 남매는 결혼하여 직장을 옮겼고 넷째는 아직 집에 살고 있어서 같이 이사할까도 고민했는데 집이 낡고 비 좁아서 장인 조셉이 모아서 우리 모두를 위해 새 집을 지으라고 제안한 게 고맙고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 시아버지와는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혼한 지 1년쯤 지나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막내 동생이 일하러 나갔다. 시아버지가 이제 아이들도 다 컸으니 편하게 쉴 수 있다고 하셨다. 그는 매우 감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오까지 청소를 마쳤고 시계를 보니 11시 30분이었습니다. 데이비드에게 이제 갈 시간이라고 신호를 보내려고 할 때였습니다. 시어머니 제시커가 부엌에서 모두를 불렀습니다. 점심 준비됐어. 와서 먹어. 목소리에 긴장했어. 요리를 못하겠어. 항상 배가 아파. 처음에는 긴장한 줄 알았는데 뭔가 이상했는데 이상의 상황을 아는 데이빗이 속삭였어. 내 귀에 우리 가면 뭐 할래? 고생해서 못 먹겠다. 그냥 먹자. 괜찮아. 난 혹시나 제산제를 먹을까 하여 열의가 없다고 답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가지고 다닌다. 부엌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접시를 건넸다. 리사 너무 말랐구나. 먹어라. 고마워. 오늘 우리 많이 도와줬다고 꼼짝 말고 시아버지 먹어. 법도 웃고 있었어. 테이블을 훑어보니 큰 접시에 핫도그가 줄지어 서 있는 걸 봤어. 벌써 밥을 먹고 있는 처남을 보니 배탈이 나지 않을 것 같아 핫도그를 집어들고 처음에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물린다. 맛있다. 조금 짠데 맛이 없나? 괜찮을 것 같아. 왜 시댁에서 밥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지 시어머니가 대량으로 사서 끝내는 건지 늘 궁금했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은 건지 아니면 요리가 너무 기름져서인지 진하고 맛있는 요리를 자주 만들어요. 남편이랑 식구들은 아무 문제 없는데 배가 예민한데 오늘은 그냥 핫도그 빵 소세지 상추 핫도그 먹습니다. 걱정 없이 집에 가는 길에 아픈 배를 안고 배가 아프다. 화장실에서 곰곰이 생각하다 머리가 지독해지기 시작한다. 오늘처럼 무더운 날 비좁고 더운 공간에 있으니 정신이 혼미해진다. 벌써 피곤하다. 강한 태양 아래 시댁 청소를 도우다 결국 탈수 증세를 보여 수액을 맞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날 남편이 저를 걱정해 시댁 방문과 식사가 크게 줄었습니다. 부모님 집 친구 결혼식 심부름을 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초대를 거절할 이유를 계속 찾았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시어머니가 요리한 것이 남편과 시어머니가 같은 음식을 잘 먹는 원인이라고 말하거나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겠지 믿고 싶지만 우리가 그녀의 요리를 먹지 않은 날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 다 시어머니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녀에게서 전화를 받았고 그의 남동생이 결혼한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집에서 가족끼리 저녁을 먹어요. 처남의 여자친구가 온다고 들었는데 남편이 외식을 제안했는데 시어머니가 돈을 아끼려고 집에서 하자고 해서 우리는 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진짜 가족입니다.
나는 그것을 존중하지만 내가 도움을 제안할 때 그녀가 혼자 요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부엌이 작고 나는 그것에 익숙합니다. 나는 그것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하므로 나는 감독도 못했는데 또 혼자 요리를 하게 될까봐 엄청 불안했어요. 작은 부엌 테이블과 거실 사이에 촘촘히 나뉘어 앉아 시어머니가 써주신 좌석표가 이미 세팅되어 있다. 남편이 내 옆에 앉고 저녁이 시작되고 오늘은 남편은 맥주로 건배하고 나는 아이스티로 건배한다. 큰 접시에 전체 요리까지 개인 요리도 나온 테이블에는 음식과 음료가 너무 많아서 남편이 나를 위해 준비된 요리를 먹는 순간 남편이 배를 잡고 움츠러드는 모습이 아파서 얼굴을 찡그린 이마에 구슬이 젖은 데이빗 난 내 남편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병원에 갈까? 대각선 건너편에 앉은 시어머니가 급하게 물으시는데 부엌에서 음식을 가져오던 시어머니가 멈춰 서서 이상한 광경을 쳐다보더니 남편과 우리 앞에 있는 접시를 쳐다보네요. 데이빗은 얼굴이 아니었어요. 데이비드가 내 음식을 먹으면 왜 음식을 뱉어내야 하는 걸까요? 제시카가 그 안에 뭔가를 넣었나요? 잡힌 것 같은데 너무 늦어서 리사가 엄마 밥만 먹으면 늘 아프다고 하는 건 남편이 아직도 아파서 쳐다보는데 당황해서 서둘러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병원에 가도 상관없어. 리사는 일단 그녀에 대한 의심은 접어두고 남편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물건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화장실이 필요해요. 남편이 서둘러 화장실로 5분 10분 동안 형을 포함해 모두가 나오지 않아요. 시누이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초조하게 기다린다. 남편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점점 걱정이 된다. 나도 스트레스로 배가 아프다. 15분쯤 지나자 드디어 남편이 나온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남편의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놀라울 정도로 상쾌한 표정으로 화장실에서 나오니 괜찮아 알았어. 복근에 취해서 시어머니가 그에게 달려가네. 다 털어놓고 기분이 나아졌어.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말하고 엄마를 노려보는 게 어때? 그 음식이 내 복통을 유발한다는 걸 알고 체념했다. 그녀는 내 음식에 완화제를 넣었다고 모두 앞에서 고백한다. 그녀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예민한 위장 때문에 먹는 것에 까다롭다. 그녀는 내가 갇힌 줄 알았다. 그녀도 남편이 리사가 여자라고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제가 자기 아들에게 적합한 아내가 되기에는 너무 말랐다고 생각했고 제게 교훈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녀의 끔찍한 고백에 모두가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최악이에요. 제 처제 카렌이에요. 남편도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엄마 당신이 저를 실망시켰어요. 제 시어머니가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건 그냥 일반 의약품일 뿐입니다. 완화제. 남편은 효과가 빠른 일반 완화제를 즉시 반박했습니다. 침묵하던 시아버지는 리사가 경찰에 상담하면 폭행이 아닌가? 그냥 장난이었어. 시어머니가 놀라서 반론을 펼쳤는데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이게 무슨 장난이냐. 데이빗이 실제로 아프게 됐어. 리사도 고생했어. 그냥 우리한테 한 번도 말한 적 없어. 그래 난 그랬어. 심한 복통과 구토를 겪었어요. 과장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한 적 없어요. 사실이에요. 제가 다 봤어요. 엄마 미쳤어요. 리사가 요리하다가 아프다는 걸 왜 이해 못해요. 모두가 내 말에 깜짝 놀랐어요. 남편과 시아버지의 말은 장모님이 장난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건 미친 짓이다. 엄마가 만든 요리는 더 이상 먹을 수 없다. 너무 위험하다. 남편이 드디어 남의 목숨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어머니 제시카를 만났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노년에 보살펴주길 바라는 사람을 괴롭히려고 합니까? 왜 자신의 행복을 파괴합니까? 나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포인트 너랑 같이 살거나 너를 돌보는 건 상상도 안 돼. 제시카 장난이라고 생각해도 범죄야. 뉘우치지 않는다는 게 믿기지 않아. 그건 과장이야. 시어머니가 헤매던 중이었어 말야. 당연히 시아버지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 남의 음식에 독을 넣은 것과 마찬가지야. 리스트 식구들도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시어머니의 자존심이 무너지기 시작했어. 그만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문의할 것입니다. 제시카 나는 후회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으며 마침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상담하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태도를 바꾸셨네요. 그만하세요. 울면서 달라붙으려고 했으나 시아버지가 막아서 미안해요. 용서하지만 속지 않았어요. 결국 범인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 사과만 하셔서 저녁 식사는 혼란스럽게 끝났고 경찰에 상담하고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마침내 시어머니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시어머니가 혼자 가셨습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기분이 바뀌었어요. 덕분에 남편과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건강해졌는데 최근 또 몸이 안 좋아서 임신했다고 입덧이 시작됐다는 게 아쉽지만 일시적인 불편함은 환영합니다.